이래저래 굴곡도 있었지만 결국 국회발 사법개혁이 완성되어 가니 법원에서 또 처절한 몸부림이 나왔습니다. 바로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뜬금포 사의를 표한 것인데 덕분에 조이대의 후한무치한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참고로 법원 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국회 등 대외 업무 등을 담당하는데 역시 법원 행정처의 핵심은 인사권으로 사실상 대법원장의 강력한 권한 행사 창구가 되어왔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퇴는 박영재가 지난달 천대엽 전임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지 불과 40여일 만이며 하필 전임처장 천대엽은 어제 보란듯이 중앙선관위원장에 내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조이대 법원은 여전히 민주당 및 정부를 향해 지방선거 깽판 놓겠다며 협박하는 중인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앞서 말했듯 박영재가 이른바 런을 쳤고 대법관들도 조이대 순장조가 될 정도로 충성심이 강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박영재의 법원 행정처장직 사퇴는 더 이상 조이대 방패 노릇을 못 해먹겠다는 선언임과 동시에 마지막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불명예만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즉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법원 행정처 폐지 가능성까지 고려한 행보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민주당 등에서도 지적했듯 박영재는 겨우 행정처장직만 사퇴하고 대법관 자리는 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박영재로선 정말로 사법개혁에 저항하려 했다기보다는 그저 오욕을 피하려는 의도가 컸던 것 같고 한편 조이대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날벼락 같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이대가 박영재의 사퇴 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고 보도에 따르면 조이대는 다른 대법관 중에서 새로운 법원 행정처장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이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박영재 본인이야 가타부타 여러 이유를 갖다 붙였지만 이번 사태는 사실상 더 이상 조이대 방패 노릇 못하겠다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법원 행정처장이란 독이 든 성배를 나머지 대법관 중에 누가 떠맡겠냐는 겁니다. 가뜩이나 조이대 입장에서 박영재를 임명한 것도 나름 믿는 구석이 있어서였을 터인데 그런 박영재마저 자신을 손절했으니 조이대는 걱정이 태산일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공포스러운 건 전술한 법원 행정처 폐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작년부터 민주당 발로 법원 행정처 폐지가 공론화됐고 아쉽게도 이번 사법개혁 3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법개혁 패키지로서 법원 행정처 폐지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입니다. 그나마 가장 최근 2월 법관 정기 인사는 끝나서 당분간 인사권에 대한 걱정은 없겠지만 대법관들이 박영재 후임되기를 고사하여 법원 행정처장직이 공석으로 유지되고 유명무실하게 되면 법원 행정처 폐지에 대한 압박은 내외부에서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조이대는 아직까지 다가올 3월 3일이면 집에 갈 노태학 대법관 후임 제청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 온갖 문제적 행보를 보인 천대엽은 선관위원장, 법원 행정처장은 공석, 노태학 후임 대법관도 공석인 아주 기괴한 상태의 법원이 되는 건데 그야말로 콩가루라는 겁니다. 제가 추정컨대 애초 조이대의 계획은 천대엽 선관위원장 카드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 카드로는 인사권을 틀어지어 법원 내부 결석을 도모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지연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여론을 뒤집어 개혁을 무산시키는 게 목표 아니었나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영재가 못 버티고 사의를 표명해준 덕에 원래도 될 턱이 없었던 조이대 법원의 계획은 더더욱 산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딱 하나 주의할 지점은 있습니다. 바로 선관위원장입니다. 마침 영상을 만들던 중 다행히도 노태학 대법관의 임기가 끝나도 다가올 지방선거까지는 노태학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다는 소식이 떴는데 단순히 이번 지선이 아니더라도 미래의 선거랄지 당장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결국 어디까지나 법관일 뿐입니다. 물론 담백하게 말해
선관위원장이 주도적으로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직접적 불이익을 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현수막 문구 해석 같은 사소한 것들로 교묘히 민주당 후보에게만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관련해 민주당 후보만 고발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솔직히 그런 장난질이 당락까지 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박한 출마자들, 특히 접전지 출마자들 입장에선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급발진이긴 하나, 최근 조이대 탄핵이란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알린 것은 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민주시민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조이대 탄핵인 것은 둘째 치더라도 조이대 법원이 민주당은 절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지 못할 것이다란 안도감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후한무치한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로 다가올 선거 때문에라도 조이대 탄핵이 메인 이슈가 되면 안 되겠지만, 법원을 긴장하게끔 할 장치는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관련해 끝으로 조이대 탄핵이 단순히 감정에 치우친 정치적 구호가 아닌 이유 안내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기환송 판결 났을 때 그때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10명의 대법관들에 대해서 전부 다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것이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파기환송 심의를 이끌면서 반대의 의견을 냈던 대법관들이 있잖아요. 그 대법관들의 이 사건에 대한 심의권, 그러니까 수기권, 이것을 심각하게 침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기록을 7만 페이지를 충분히 보고 숙고할 만한 그 권한을 침해한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이틀 만에 결정을 함으로써. 그래서 그건 직권남용이 되고 직권남용 수사가 들어가고 탄핵이 돼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다만 이것을 정말로 탄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기가 조금 지금 늦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 사법개혁안에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탄핵을 지금 불러오는 거죠. 사실은. 네.